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오늘은 키네틱 모형의 F16 시리즈를 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F-16이라는 파이팅 팰콘이라고 하는 전투기를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파이팅 팰콘은 1974년에 초도 비행을 한 이래 4,600여 기 이상이 만들어졌고 현재도 계속 개량이 되고 있으며 2060년 이후까지도 취역할 것이라고 록히드 마틴 홈페이지에 실려 있더라고요. 이 F16은 예전에 F4 팬톰이 5,195대 생산, 그래서 친미국가 공통의 전투기였는데 거기 이어서 지금 전 세계 29개국에서 사용 중인 베스트셀러 전투기입니다. 네. 요즘 뭐 동구권, 뭐 중동 뭐 다 쓰고 있어요 지금은. 네.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각종 지역 분쟁에서 적군과 아군이 모두 F-16으로 싸우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 일선에 배치되어 있는 F-16이 뭐 2,998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요새 뭐 스텔스다 어쩌고 해가지고 F-16은 마치 화물간 전투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F-35나 F-15에 비해서 값이 싸고 그리고 뭐 운용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F-16을 찾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텔스 성능만 제외하면 모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만능 전투기,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만큼 충실한 개량이 가해져서 그야말로 공대공, 공대지, 대함 공격까지 만능 전투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 탄생한 계기는 1971년부터 개발된 LWF, Lightweight Fighter,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당시 저 미국의 F-15가 완성이 됐던 시기인데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요즘 하이로우 믹스 개념으로 좀 로우급 전투기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또 베트남전에서 F4 팬톰이 미그 전투기 의외로 고전했던 점, 그 다음에 F5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점 등등을 통해서, 근데 처음에 근데 일단 한번 좀 개발해서 시험이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이제 오일 쇼크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또 기름값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또 부상을 했어요. 네. 뭐 등등 해가지고 아예 그럼 저 로우급 전투기로 제대로 개발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975년 1월 미공군이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기체를 채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YF-16. 이 당시에 그 노스롭 YF-17하고 경쟁을 했었는데, 이 노스롭의 YF-17은 나중에 호넷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값이 싸니까 뭐 미군에서도 대량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서유럽의 나토 국가에서도 또 많이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기를 얻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뭐 AIM-7 스페로 이런 중거리 미사일도 장비할 수 없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야금야금 성능 향상이 되면서 이게 이제 엄청난 멀티롤 전투기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별의 별정식들이 다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발주한 블록 60, 62 기체, 이게 최신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 F-16 E형과 F형, 이제 E형이 단자, F형이 복좌 이렇게 명명이 되는데, APG-80 A4 레이더, 그리고 컨포멀 연료 탱크, 신형 엔진, 통합 조준 장치 등등 해서 대폭적인 성능 향상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이 기체가 나중에 다시 미군의 그 기체 업그레이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 기체는 블록 70, 72 형식, 정식으로는 F-16V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이게 또 이제 세계 각국의 F-16을 또 F-16V에 준한 업그레이드를 하게끔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지금 F-16은 말하자면 뭐 정치적인 문제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등등해서 F-35를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요 F-16을 원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 불가리아가 F-16V 8대를 도입을 했고, 근데 지금 뭐 경전축이라고 해도 이제 값이 라팔보다 더 비싸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군에서도 현재 F-16은 사실상의 주력 전투기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공군의 F-16 그 도입사를 좀 살펴본다면, 이게 1974년부터 시작된 율곡 사업, 이게 좀 말이 좀 많았죠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거대한 금액의 공군 주력기 사업을 하면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비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6년부터 피스 브릿지라는 사업으로 F-16CD 블록 30, 32, 40대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체는 나중에 뭐 F-16 블록 50, 52에 준하는 개수를 하긴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40대를 들여와서 각종 사고로 좀 기체를 몇 대 손실을 해서 현재는 F-16C D 합계 34대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2차 피스브릿지 사업으로 F-16의 면허 생산을 추진. 그래서 1994년부터 KF-16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시작. 총계 140대의 KF-16을 생산해서 사고로 9대를 손실하고요. 현재는 131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그 피스브릿지 사업 1차 그거와 KF-16을 합계해서 현재는 165대를 운영 중. 근데 그 전두환 대통령이 KF-16 출고식 때 요 기체를 필승 보라매라고 명명을 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은 KF-21이 보라매라고 다 알고 있는데 이 원조 보라매가 KF-16입니다. 저희 보라매라는 말 거의 쓰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F-16 그 피스브릿지로 들여온 처음 F-16은 2032년까지 운용하고 KF-16은 2039년까지 운용한다고요. 그래서 KF-16은 2016년 록히드 마틴사와의 계약으로 F-16V 블록 72에 준하는 성능 개량 계약을 체결. 그래서 2021년 1개 비행대대가 전력화되었고 그 다음에 2028년까지 KF-16 전 기체를 개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군의 정식 명칭은 KF-16U라고 하고 이걸 뭐 KF-16V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라는 의미로 U라고 붙였고 유니콘이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자형은 KF-16UD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그리고 F-16도 실전 경험도 많아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그 중동에서 특히 이스라엘이 아랍권 전투기를 85대 이상을 격추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저 미군은 뭐 걸프 전쟁, 대 IS 작전 등에서 뭐 공대지 임무에 맹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만한 게 파키스탄 공군. 네. 여기서 그 이웃 아프가니스탄의 러시아제 전투기 16대를 격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혁혁한 일방적으로 적전투기를 때려부셨는데 예. 피격당한 건 없나요? 지금 격추당한 기록이 없습니다. 야, 정말 잘 팔릴만 하네요. 2019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국경 분쟁을 벌여서 참고로 이 두 나라는 모두 핵 보유국인데요. 이 두 나라가 공중전을 펼쳐서 파키스탄의 F-16이 인도 공군의 수호이 30 같은 최신의 기체들을 격추했다고 합니다. 예. 자, 우리 저 F-16 실물 얘기를 다 하려면 뭐 2-3시간도 모자라는데 요 정도만 하고 키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F-16 키트 하면은 뭐 하세가와, 뭐 타미야 이런 게 유명한데 이건 좀 키네틱이에요. 키네틱은 2007년에 홍콩에서 설립된 브랜드인데요. 금형 제작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48, 32 이런 왕건이 현용 전투기들을 싼 값에 발매를 해줘서 가뭄의 단비와 같은 브랜드였는데 하지만 부품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만들기 어렵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품질이 대폭 개선되어서 이제는 주저없이 집어드는 그런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처음에 AP 시리즈가 2021년 예. 말에 이제 나왔고요. 그게 2022년 3년을 거치면서 가장 최근에는 우리 한국 공군형 예. KF-16U가 발매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복자기도 발매를 했는데요. 예. 오늘은 이 우리나라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KF-16 유니콘과 또 복자기를 중심으로 키트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판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품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실기가 A형부터 현재 바이퍼형까지 기체 형상 자체는 바뀐 게 없지만 엔진, 그리고 엔진 노즐, 인테이크, 캐노피, 각종 센서, 바퀴의 방열구멍, 무장 등이 형식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한 부품판에 몰아넣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금형을 만드는데 돈이 더 들지만 파생형을 다양하게 발매하기가 쉽죠. 많이 팔리면 값도 싸지기 때문에 누이 좋고 내부 좋은, 브랜드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그런 키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품량이 타미야의 거의 2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박스의 부피가 딱 2배 정도 되는데요. 예. 이렇게 부품판을 한 군데 다 몰아넣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특성인데요. 부품이 많이 남기 때문에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다른 형식으로 소소하게 바꿔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굳이 꼬투리를 잡자면 상자가 이 어마무시하게 부피가 크니까 이제 쌓을 공간이 부족해진다. 뭐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부품을 보자면 캐노피는 전작 스타파이터와 달리 아주 약간 투명도가 떨어집니다. 잘 맞는 편이기는 한데요. 조금 아쉽긴 해요. F16의 캐노피 자체가 오메가 형태로 금형 제작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광내기, 표면 정리가 살짝 덜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체와 주날개가 하나의 부품인 점은 매우 큰 장점인데요. 이 주날개를 기존의 키트들은 따로 붙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무장을 붙이거나 조립을 하다 보면 날개를 잡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접착제가 떨어지면서 조립을 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나옴으로써 기체의 형상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아주 만들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칼 키트가 좋아도 데칼이 붙이기 어렵다거나 정보가 잘못되어 있으면 곤란한데요. 우리나라의 크로스델타에서 디자인하고 이탈리아 카르토그라프사에서 인쇄한 데칼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그런 데칼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썼네?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요. 네, 사인도 받았습니다. 어디다? 사인 받았어? 한국 공군의 데칼을 디자인한 크로스델타에서 이렇게 사인을 받았어요. 자, 굉장히 훌륭한 데칼입니다. D형은 미군기 데칼의 명가인 파이터다운에서 디자인한 데칼이고요. 역시 인쇄는 카르토그라프입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키트는 실제 만들어 봐야 진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2부에서는 우리 공군이 운영하는 KF-16 유니콘, KF-16UD를 만들기 위해서 이 키트 두 개를 합쳐서 KF-16UD 복자형으로 만드는 공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많은 경험을 가진 저로서도 만들면서 실수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시행착오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테니까 2부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이 정도 살펴봤고요. 이 영보 씨가 뭐 자꾸 값이 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얼마나 쌉니까? KF-16U형은 48,000원. 뭐 아주 싼 것도 아니네. 이만한 현용기를 48,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유례없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복자형은 10,000원 정도 비싼 60,000원 정도 합니다. 이게 좀 뭐 잘 팔릴 걸로 예상해서 좀 많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데칼은 따로 돈 주고 사려면 한 20,000원 정도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최상급의 데칼이 들어있기 때문에 데칼 값만 해도 이 키트 값이 아깝지 않은 그런 아주 훌륭한 키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저희 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